이번 시간에는 우리 카페 2주년 기념과 청원 선생의 부동산 천기누설 책 출판 기념회 때 강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 어둠이 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나 우리나라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은 참 좋은데 용병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을 떠들게 하는, 온탕 나라를 분탕질하는 추한 여자가 이 정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책임은, 이러한 칼날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미향인가 하는 여자가 기부돈을 제 마음대로 써도 오히려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카페는 이러한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지급하게 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강원 산불 때 불과 며칠 만에 300만 원이 모금이 돼서 300만 원을 기증을 했고, 작년에 또한 불의 토끼에 500만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400만 원 정도 이제 기증을 할 예정인데, 모두 우리 회원을 통해서 우리 회원이 공공통장으로 받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야말로 현명함이 부족한 사람한테 나라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을 맡겨서 부동산 정책을 인해 국민의 원성이 한올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주고 이러한 정책을 구사해서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최장수 장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총리가 종로구 숭인동 모 호텔을 개조해서 나라 돈으로 개조한 겁니다. 207가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분양을 했는데, 막상 임대료가 30만원으로 처음에는 5, 6만원 정도 쌌지만은 사실상 관리비나 이런 것을 모두 합하면은 70만원이 지출이 돼서 오히려 다른 원룸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비싼 그러한 형편인데 180가구가 취소를 하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원룸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노숙자가 득실거리고 수출한 사람이 있고 집창촌이 옆에 있고 신혼부부가 이런 곳에 과연 살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갭 투자를 적극 말리는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은 경유공 자이 60평입니다. 17억 5천에 구입했는데 당시 12억 전세를 그대로 안고 갭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갭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하도 이제 국민 원성이 많으니까 김어준이라는 자가 1년 동안 여인숙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훈수를 하는데, 저는 여인숙에 삽니까? 신혼부부가 개돼지입니까? 그런 곳에 살게. 또 진선민가 하는 여자는 임대 연립주택 보고 내 아파트 갔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아파트 환상을 벌이라고 국민에게 아주 일깨움을 줍디다. 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 강동구 레미안 솔베니입니다. 명일동역에서 1분 거리고, 이 아파트엔 골프 연습장이 있고 사우나, 키즈룸, 연회장, 헬스장, 그 다음에 대형 김치 냉장고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살려면 지가 그곳에 살지. 오히려 선거 당시 빚만 11억 4,720만원 있다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자기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다른 사람은 빌라에 살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홍남기 부총리인가? 홍남기 지발을 지가 발등을 찍을 기분입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그곳에 이제 그 집을 산 곳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카드를 쓰겠다, 임대차 카드를 쓰겠다고 하니까 들어도 못 가고, 뭐 신문에 보니까 의료금 2천만원을 주고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모두 장관이라는 하는 자들이 전부 하는 꼬락성이가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품성이 온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대통령까지 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병술 실패로다가 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정책을 시행하려 하니 하는 정책마다 모두 실패로 끝나고 이렇게 잘못된 정책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서울시에서 그 산표공장 자리를, 성수동에 있는 산표공장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참 좋죠, 시민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산표공장 개인 투지입니다. 왜 개인 투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줍니까? 서울시에서 가진 그 인근의 주차장지는 용도 변경해서 152억짜리가 4,427억짜리로 되었습니다. 이곳을 용도 변경에 팔아가지고서 152억짜리를 4,427억을 벌은 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 땅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표공장을 자리를 뺏어 가지고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것이 어떤 발상이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이기를 한단 말입니까?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대한항공 땅도 이곳이 개인 땅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곳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이 용도 변경에서 대한항공이 지금 적자투성인데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분탕질해서 잘못했다, 언론 책임만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원 용지는 그야말로 용도 변경에서 비싼 값에 팔고, 이것이 공산주의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주택 임대차 3법 발상이야 서민 세입자를 돕겠다는 입장으로 발상을 했겠지만, 이것은 세입자와 임대자를 모두 곤경에 빠뜨리는 그야말로 싸움만 붙이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 임대차 3법이 나온 후로 전세 가격이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매물도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악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잠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을 가면서 당시 군산 GM 공장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문에 GM이 떠나겠구나 했는데 바로 한 6개월 후에 떠났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 공장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파업도 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 공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내연기관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전기 수소차 시대가 옵니다. 한국의 그 인천 부평 공장 GM이 6년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언제라도 폐쇄하고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 한국 부평 공장도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의 집값을 잡겠다고 모든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사실상 할 수 없게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도 어렵고 여러가지 세금을 중과를 해서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다가 세금을 중과를 해서 3주택자는 양도세가 무려 79.2%가 됩니다. 이러니 만일 이익이 남는다면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고 해서 서울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전세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집이 부족하다 하여 정부에서도 이제 상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사실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이 상기 신도시 앞으로 착공하려면 5년도 더 갑니다. 이 정부에서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해서 착공해도 한 3년은 걸립니다.
이 정부 다음 정부에서도 활동말동하는 거죠.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혹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합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강남이 집값이 올랐다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허구한 날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데 강남 집값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런던 체산플리스 791원입니다. 아파트한테가 맨하탄 센트럴파크 453원, 이게 한 2-3년 전 통계입니다. 홍콩 동해 483억입니다. 한국 집값 100억 넘어가는 아파트 펜트하우스 한두 개, 몇 개 거래됐을 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매스컴에서 잘못된 가짜 뉴스만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모두 투기 세력, 국민에게 돌리고 언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OECD나 IMF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32개국 통계를 볼 때 한국은 집값이 현재 끝에서 5위입니다. 비교 시장보다 더 떨어진 나라는 이탈리아와 사우디가 있는데 이 나라는 원래 우리 나라보다 더 이제 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도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올랐고 복지국가라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찌었습니다. 삶의 질이 좋다고 하는 캐나다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또 미국도 부동산이 우리나라보다 더 가격이 올랐고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상승폭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 최고 높은 가격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타고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이렇게 헛된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IMF 자료를 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화폐계획과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길드가 이제 기축통화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닉슨이 금태한 조치 이후에도 역시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겠습니다. 1450년에서 1530년까지 약 80년간은 포르투갈, 그 후에 110년간은 스페인, 그 후에 80년간은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현재는 90년간 미국의 화폐가 기축화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축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달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예전에 이제 달러가 비쌀 거라고 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금도 매입한 사람이 옛날에 3,000달러까지 가서 매입한 사람들 많은데 금도 이제 반토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1971년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조치를 하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또 킹스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원래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를 찍어낸 만큼 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골 대통령,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달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금으로 바꿔달라 하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서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미국 달러는 지금 미국을 몇 번을 사고도 남는 그러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사실 1975년도 키신저가 중동과 석유 결제 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비밀 협약을 맺어서 그 후로다가 더욱 달러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 달러가 약 14.7%가 더 풀렸고 한국은 10.8%가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시대가 1200원이 넘었다가 최근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러든 우리나라 돈이든 사실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가장 적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가장 쉬운 것이 아파트나 주택 투자인데 주택이나 아파트 투자는 세금으로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3주택이나 2주택 이상 시 세금으로 다 뺏겨버려서 이도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투자의 방향은 주식을 거론하는 사람들, 주식은 위험성이 내포하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 투자가 가장 추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제 달러 시대에서 또 이 달러가 비트코인에 가려질 이러한 시대도 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폭락을 해가지고서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시대지만 세계의 흐름은 앞으로 비트코인 시대도 염두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미국 땅을 8번 사고도 남는 이러한 많은 돈이 풀려서 달러도 사실상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과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이제 반도체 분야만 유일합니다. 조선이나 철강은 모두 중국에게 따라잡힐 것이고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나 일본의 소니, 히다치 이런 초일류 기업도 전자산업에서 치킨게임에서 삼성전자한테 지면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도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 24%, 이건희가 3.6%, 이재용은 0.7%입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17.33%를 가지고 있어서 삼성물산을 이제 지배구조로 이용하여 이재용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영은 정의선 회장이 317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지분으로는 2.62%입니다. 전문구가 5.33%. 아주 적습니다. 지배구조상 이제 그 지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처럼 이제 국민연금이나 해지펀드 혹은 노동자에게 기업이 승계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해지펀드가 이런 지배구조를 틈타서 들어오면 사실상 지배구조 면에서 경영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번에 18조 원의 그 상속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10조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는 훨씬 더 낮아집니다. 미국은 기업 승계 시 35%에서 세금을 21%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1%에서 25%로 오히려 늘렸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승계 세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화폐 계획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계획은 처음에 경복궁을 지을 때 대어군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953년도에 했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화폐 계획은 언젠가는 꼭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화폐 계획이 있으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판을 싹쓸이하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이 화폐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기수소의 시대가 오고 나노 시대, 게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나 금융위기나 이런 IMF나 이런 위기 뒤에는 꼭 부동산 폭등이 옵니다. 코로나도 이제 적응되어 가고 공포심이 적응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집을 사지 말라고 하지만은 집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은 더 폭등할 것이니 꼭 집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집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더 줍니다. 전세 가격도 더 폭등을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고 유주택자도 버틸 수만 있다면 버텨야 합니다.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전세 가격도 더 폭등을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도 망상도 버려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나 겨우 할지 말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